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쵸? 정보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란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무엇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필수적인 그런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에는 당연히 다양한 정보화 지식을 빠르게 얻고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폰뱅킹, 인터넷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집에서 물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저기 멀리 있는 화장실에 불을 끌 수도 있고요. 집 밖에서 내가 미리 난방을 켜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보화 사회에는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화 사회, 좋은 점도 우리가 배웠지만 과연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0쪽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민이는 정보화로 나타난 사회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다가 초등학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현상을 다룬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의존한다는 거는 의지한다랑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고 막 정서가 불안하고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의존 현상이라 하는데요. 뉴스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335 모여 인터넷 세상을 들여다보는 청소년들. 길에서도 손에 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 7명 중 1명 정도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네요. 우리 반 친구들이 22명이니까 물론 4학년 학생들만 치진 않겠지만 4학년 학생들로만 치면은 7명 중 1명 꼴이면 우리 반에 3명 정도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아래 표를 살펴보면요. 꺾은선 그래프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 여러분이랑 나이가 같네요. 보니까 가로는 연도, 그리고 세로는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해가 지날수록 인터넷 의존 학생 수나 아니면 스마트폰 의존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의존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공유되고 쉽게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너무 많은데 문제점도 당연히 생기겠죠.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교과서도 참고하고, 그쵸? 악성 댓글 같은 문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댓글 쓰는 것도 너무 편해졌고요. 악성 댓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여러분의 소중한 주민번호,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힘겹게 쓴 글, 내가 열심히 그린 그림, 내가 힘겹게 찍은 사진,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떡남입에 개떡을 넣으라고? 옳소! 우와, 개떡남 이름과 휴대폰 번호다. 역시 사이버 수사대는 최고라니까. 다솜아, 우리 전화 걸어볼까?
개떡남 전화가 통화 중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개떡남이여, 너 같은 는 영원히 집을 떠나거라. 이 사진의 진실은 개떡남이 안고 있는 개가 개떡남이 키우는 개인데 그 똥은 개떡남의 개가 눈 것이 아니라고? 다른 개가 눈 똥을 산책하던 개떡남과 개떡남의 아빠가 치우고 있는 거라고? 아이 뭐야 이거, 웃기지 마셔. 봤어? 증거를 대보라고. 저건 분명 알바다. 아디, 당신 개떡남 친척. 네, 마지막에 이렇게 악성 댓글을 쓰는 이 친구의 표정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어쨌든 방금 이 짧은 영상이지만 악성 댓글도 쓰고 개떡남 씨의 그런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도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지어낸 그런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순간에는 즐겁고 굉장히 몰입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개떡남, 이름이 원래 개떡남이 아니겠죠? 그분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보겠습니다. 우와, 미치겠다. 어머, 미르야, 무슨 고민 있어? 그게 전 보낸 적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친구들한테 이상한 사진이 전송됐더라고요. 이상하구나. 정말 보낸 적 없어? 엄마도 참 진짜 안 보냈다고요. 그럼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지도 모르겠다. 개인정보 유출이요? 개인정보란 성별, 이름, 나이 등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경통목록 혹은 게임이나 휴대폰 유료 결제를 할 때 입력하는 내용들이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엔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주민번호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미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각종 금융 사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욕이 쓰여진 문자가 간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진이 전송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죠? 목소리로 피싱, 낚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과 선생님 카톡 프로필 이름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의 엄마한테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소민데 급하게 일이 생겼어. 이 계좌로 700만 원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엄마는 선생님이랑 프로필 사진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선생님 직장, 하는 일, 형제 자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솜이구나 생각을 하고 돈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털리게 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거대한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지인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어쩜 저리 예쁠까. 인형이 노래를 하네. 크리스탈은 정말 지나치게 예뻐. 이건 캡처해서 미니홈피 메인으로 써야지. 이걸 복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캡처만 할 수 있다니 안타깝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방문해 주셨을라나?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탕미르 씨는 불법 공유 파일, IP가 접수되어 저작권법 제97조의 5 위반으로 시네티즌 영파라치에 피신고되셨습니다. 5천만 원? 네,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죠. 보통 큰 회사에서는 많이 잡지를 않는데요. 어쩌다가 걸리게 되면 정말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디즈니 이런 회사에서는 또 많이 잡는다 하더라고요. 게임 중독! 잘 보세요, 여러분. 여보, 미루 자는 것 같은데 게임 안 하겠지? 우리도 자자. 무사히 끝났잖아. 다시 하자. 난 몰라. 늦었잖아. 탕미르. 네? 미르가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고요? 우리 미르가요? 게임하느라고 숙제를 깜빡했네. 네, 실제로 게임 중독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네, 실제로 게임 중독이 되면요,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자는 척 하면서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도 몰래 핸드폰 사용해서 게임을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악성 댓글이 달리고 거짓 소문이 퍼져서 속상해요. 네,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연락이 와요. 개인정보 유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회사가 큰 손해를 입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어 걱정이에요. 네,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인터넷 게임만 하는 거죠.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현상들.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뭐를 지킨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대화할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그쵸, 당연히 예의를 지켜줘야 하고요. 네티켓이나 에티켓 꼭 지켜야겠죠? 여러분들 뭐 클래스팅으로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줌 수업을 할 때도 실제 상대방과 대면하고 소통할 때랑 똑같이 예의를 지켜서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더 오해를 사기 쉽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클래스팅으로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증거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사용 시간을 정합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뭐 오늘은 1시간만 게임하기 아니면은 내가 이 숙제를 다 하고 나서 게임하기 그다음에 뭐 10시 이후에는 게임하지 않기 등등 사용 시간을 정해야 여러분이 중독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중독 안 될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독이 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여러분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 이게 뭐 다른 말로 저작물이죠.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이고요. 뭐 복제권이나 전시권, 배포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배포하거나 복제하거나 복사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다음으로 이 교과서 빈칸에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로? 네, 이제 교과서 여기 빈칸에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써볼 건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 친구의 사진이나 뭐 주소, 뭐 사생활 등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톡 푼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예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같이 사진을 찍은 친구한테 야, 나 이거 카톡 푸사로 올려도 돼? 라고 물어보고 친구가 오케이 하면은 그제서야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나 예쁘게 나왔네?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나중에 그 친구가 사진을 보고 뭐야,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사진을 올렸어? 하고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친구의 사진이나 주소 이런 개인정보는 쉽게 공유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푸사를 하고 싶다거나 올리고 싶다면은 꼭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합니다. 주소 같은 거는 공유를 안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경우도 악성 댓글은 항상 뭐 하며 작성한다? 배려하며 작성한다. 이거는 사이버 공간 아닐 때랑 똑같아요. 말과 행동은 항상 배려하고 조심해서 해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을 할 때 부모님과 약속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거나 뭐 10시 이후로는 너무 늦은 밤에는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추가로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 한 가지만 더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이 적은 것은 1번 악성 댓글, 2번 저작권 침해, 3번 개인정보 유출, 4번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 증가, 5번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 증가. 이거는 5번은 뭐랑 관련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저출산과 관련된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저작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O, 침해한 경우에는 X. 1번, 저작권 표시가 없는 사진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함부로 복사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3번,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그대로 따라 연습해서 대외 작품으로 낼 수 있다. 그대로 따라 연습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똑같이 쓴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연습한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잘했어요. 내가 그냥 연습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외 작품으로 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볼게요. 1번, 인터넷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사용한다. 2번, 내 스마트폰 이용 습관이 바른지 점검해본다. 이런 태도 좋고요. 노래, 영화, 음악, 사진 등을 함부로 내려받아 사용하지 않는다. 좋고요. 4번,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갑자기 뭐죠?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당연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안 닫히네.
우리가 더 나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려면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